안녕하세요. 오늘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풀이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 이슈로 이 빅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빅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의 이 공포, 불안 수준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죠. 그럼 왜 이렇게 이 변동성 공포 지수가 급등을 하냐?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건데, 자, 그린란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이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를 좀 동일시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 수상 실패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죠. 이거를 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나한테 노벨상 안 주는데 내가 평화를 생각할 이유가 있냐? 좀 신박한 소리죠. 그러면서 국가 안보 정책, 이 그린란드 매입이랑 무역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완전 배째라식으로 나오니까 유럽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럽이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어서 개길 만한 체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보복 관세를 휘두르기보다는 트럼프가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조금 온도를 낮추자. 외교를 우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정학적 이슈,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요구는요. 세계 질서의 동맹이라든지 안보 무역을 흔드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요.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빠져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양호하거든요. 사실 시장이 이 정도 이슈라고 한다면 과거라고 했다면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덤덤한 편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트럼프가 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죠. 트럼프 내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작년 4월 학습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관세 위협을 소음으로 보지 않고 이제 이걸 빌미로 빠지면은 더 산다라는 논리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 더 딥, 이 전략이 더 우세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이 유럽 쪽 이슈가 났는데요. 그리고 유럽 쪽 이슈와 별개로 테슬라의 유럽 호재가 당장 2월부터 기대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들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대응 잘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옵션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지정학적 관세 이슈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프리장 지금 일단 출발하면서 매도세, 이 풋옵션 세력이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좀 하방 압력이 강하다. 그래서 현재 445달러, 445달러의 풋옵션이 지금 강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440달러, 그리고 445달러 이 구간에서 조금 지저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페인 가격이 442달러예요. 그럼 현재 주가 얼마예요? 429달러입니다. 맥스페인 가격이 442달러.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현재 주가보다 맥스페인 가격이 위에 있다는 건 옵션 가격 구조상 이 위로 딸려 올라갈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 맥스페인 근처로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포지션 옵션 포지션 새롭게 구축이 되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이런 옵션 데이터, 이런 미결제 약정 등등등 해가지고 좀 디테일한 매수, 매매 타점 잡아 보실 분들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다 공유 드리니까 한 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유럽 쪽 그린란드 악재, 지정학적 악재와 별개로 이 앞으로 유럽 2월에 이 테슬라
호재가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혹은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본토에 있는 테슬라의 이 FSD V14 기술에 대해서 좀 다들 잘 아시고요. 그리고 환호도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쪽인 유럽 시장, 그리고 거대한 유럽 시장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중국 시장. 이쪽에서는 왜 FSD가 아직 반쪽짜리인지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자,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테슬라는요, 유럽 FSD 진출을 위해서 이미 17개 유럽 국가에서 실제 도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핵심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차량 안전청, 이게 RDW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 자동차 규제 구조상 네덜란드는 형식 승인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RDW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 안정성 검증 자료, FSD 개입 빈도, 사고 회피 데이터를 제출해 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전하다. 실도로에서 검증도 끝났다. 라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의미고, 근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FSD가 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가? 라고 한다면요. 핵심 원인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이 UNECE 규정 R79 이 규정 때문인데요. 유럽의 조향, 차로 유지 관련 핵심 규정이 바로 이 R79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철학은요. 차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운전을 대신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철학이죠.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규정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차량 안전 개념을 뼈대로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이게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차량은 조향을 보조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향 회피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차가 너무 똑똑해 보이면 사람보다 똑똑해 보인다든지 사람만큼 똑똑해 보인다든지 아무튼 그만큼 똑똑해 보이면 그 자체로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처럼 보이는 순간 이미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규제입니다. 이 규정이 테슬라 FSD와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FSD는 기본 철학이 다릅니다. 미국은 운전자 감독 하에 시스템이 최대한 많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규제는 사후 검증 중심이죠. 좀 느슨하죠. 근데 유럽은 아니에요. 운전자는 항상 주도권을 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SD는 유럽 기준의 오토파일럿 수준으로 강제 하향됩니다. 왜?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규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요, 이거를 우회합니다. 감독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완전 자율이 아니다. 운전자가 항상 책임진다. 이런 UI나 문구, 알림까지 이런 유럽 맞춤 규정 친화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외 승인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EU 전체 일괄 승인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네덜란드 이게 핵심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월에 지금 예외 승인이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서 일부 예외 지역, 나아가서 점진적인 확대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데이터로 규정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규제 기관이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R79법 개정 논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2월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의 FSD 예외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퀀텀 점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고요. 자, 유럽 자동차 규제에서 네덜란드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예외 승인이 나면요. 이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선례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EU 국가들이 이거를 참고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승인 구조가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FSD 구독 매출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된다면요. 유럽이라는 거대한 이 사스 시장이 잠재적인 시장에서 실매출 시장으로 전환되는 트리거가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문이 열리면 두 번 다시는 닫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요. 이 사스 모델의 확장판이죠. 수익 구조만 보면은 FSD 사스의 확장 버전입니다. 자, FSD는 개인이 구독료를 내죠. 자, 로보택시는 차량이 스스로 돈을 벌어줘요. 24시간 반복적인 수익을 냅니다. 차량 한 대당 소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현금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즉, FSD는 사스 1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로보택시는 사스 2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에서 이 규제 뚫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지만요. 테슬라는 오히려 우회하는 전략을 펼쳤고 2월달 네덜란드에서 이 예외 승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도미노 현상처럼 팍팍팍 이렇게 침투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린란드와 이 네덜란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지금 급진적인 변화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2026년부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이런 급진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변동성이 상방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 과정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여기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들을 반영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판단하시면 좀 위험한 포인트들도 있고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자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무료로 같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테슬라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이 더보기 옆에 누르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3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오늘 1월 20일 최신 업데이트된 테슬라 자료 받아볼 수가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번호 010 땡땡땡 해가지고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다가 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 또 주가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아질 수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라고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내가 올라가더라도 버티는데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다가 남겨놓으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좀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제 채널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저도 더 힘내서 양질의 정보들 더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